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우니까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한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맞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되시나요? 어찌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른 이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진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거둬들이는 시기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두 번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 잔고를 털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산이 줄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진다는 점이다.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또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며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세 번째.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죠.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코 씨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네 번째.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린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여정의 중대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 과제였죠.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몰려옵니다. 따라서 중년층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의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근육량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살이 빠져서 좋다고 태평하게 생각하다가는 70에서 80대의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쇠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에 대비해 살을 빼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잊어버리고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자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죠.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봅시다.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굵으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튼실한 무다리여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걷기나 근력 운동에 힘쓰면 근육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다섯 번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 일어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하라.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6번째.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정작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체크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버릇을 말끔히 없애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몸매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 7번째.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20%의 일개미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 정도라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개미도 20%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니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이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지요.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할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사실 인생 후반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생활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스스로를 웃어넘기는 데 있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길러야 합니다. 한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터벌 걷기,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으로 행복을 쌓아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사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있는 힘 기르기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만 괴로울 뿐입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다울 필요도 여자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뛰어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데 열중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읽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두 번째,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그저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하라. 네 번째, 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 나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목표 달성에 힘쓰라. 다섯 번째, 보금자리를 꾸며라.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기 쉽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곱 번째, 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자신에게 한턱 내라.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혀서 당장 시작하도록 하라.
8번째,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면 이자까지 돌아오게 된다. 9번째,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10번째, 놀아라. 우리는 아이이기를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는 어떤 골칫거리도 잊게 하고 웃게 만들어준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너무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 세상을 떠날 때 부, 권력, 명예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입니다. 가난과 부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의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 얼굴에 주름이 늘어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지혜로운 삶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연륜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산에도 가고 술도 한 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백사세인 김영석 교수님은 95세 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60대, 70대 무렵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였죠. 100세 시대의 60대를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며 인생은 다 그런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인생 후반기를 즐기는 어르신들은 일하고 배우고 여러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인생 후반기를 지는 태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99%가 모르는 그 해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첫 번째, 노후의 3대 리스크를 경계하라. 지금 우리가 나이듦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사실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별로 없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나이듦은 절대 악이 아니며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 느긋한 느림의 미학, 갖가지 의무로부터의 해방 등 적잖은 이점이 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불안에 압도돼 이런 혜택을 누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노후를 가장 힘들게 한다. 여기에 돈이 얼마는 있어야 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 불안을 과장하고 조장한다. 퇴직자가 금융사기에 쉽게 걸려들거나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등 무리하는 이유다. 편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은 세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모든 노후 관련 조사에서 걱정거리 1, 2위에 오르는 돈과 건강 리스크가 있다. 이 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충분히 대비했다고 안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건강을 잃으면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돈 걱정이 커지고 적정 수준의 돈이 없으면 중대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다음은 관계에 따른 리스크다. 다른 사회보다 관계의 긴밀도가 높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큰 위험 요소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과의 관계 때문에 노후를 힘들어하는 사례는 흔하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데 얽힌 게 많으면 그만큼 삶이 피곤해진다. 나이든 부모가 다 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주택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인 자녀의 리스크가 크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은 노후 준비에도 유효하다. 노후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사회적, 제도적 대비가 더디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커녕 고령 친화 사회도 기대하기 힘들다. 자신이 당면한 3대 리스크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슬기로운 노후 준비는 시작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두 번째, 나를 콩쥐 취급하지 않기.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서 예쁜 이목구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표정은 삶의 이력서와 같다.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혹은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는지는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67세 김남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젊었을 때 저는 궁상을 떨었어요. 가족들에게는 고가의 옷을 선물하면서 내 옷은 아울렛을 뒤지고 뒤져 사면서도 몇 번이고 고민했죠. 화장품도 저가 제품이나 샘플만 바르고 욕실 수건은 체육대회, 칠순기념 글자가 수놓인 기념품만 썼는데요. 최근 인터뷰한 정리정돈 전문가 정희숙 대표는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학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불과 베개 같이 매일 쓰는 침구류는 고급 소재의 제품을 쓰는 것이죠. 매일 쿠팡 최저가 침구를 껴안고 자는 내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소처럼 일에 돈을 벌어놓고 왜 스스로를 콩쥐 취급했을까? 꼭 돈을 드리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남순아 고생했다. 오늘 잘했어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 60년 넘게 살아보니 가장 억울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산타클로스 노릇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군 것이다. 계절마다 나 자신에게 꽃 한 다발씩 사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렇게 나이를 먹어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세 번째, 건강이 돈이다. 나이 들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좋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체력이 떨어져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즐기고 누리는데 쓰는 돈은 줄어든다. 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난다. 나이가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 건강 때문이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한다. 그만큼 노후의 건강은 돈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최고의 노후 대비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 나쁜 것은 하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하면서 병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늦추고 싶다면, 아니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잊고 지내고 싶다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라. 즉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일상을 채워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네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 많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먹어야 된다.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다섯 번째, 자기희생은 이제 그만둔다. 이미 일거리를 잔뜩 끌어안고도 온갖 잡일을 억지로 떠맡는 사람.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만 시부모나 친척 어른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삼킨다. 나만 참으면 좋게 좋게 끝날 것이라는 자기희생의 껍데기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상사나 동료, 시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좋은 대화는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사와 부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기본적으로 모두 대등하다. 반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다. 평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을 하는 나도 늘 주의하려고 한다. 자연히 무리 중 가장 연장자가 될 때가 많은데 손윗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우니 예스맨들이 많아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고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6번째,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과감히 포기한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아프고 힘들고 민망한 검사는 가능하면 받고 싶지 않다. 개중에는 아주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에 피폭해 몸에 해를 끼치는 검사도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조금만 열이 나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도 많이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듣지 않는 데다 오히려 다중약물 요법에 의해 내성균이 만들어져서 항생 물질의 효과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나 치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임종이 머지않은 시기에는 불필요한 의료가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에 관을 삽입해서 기를 만들기도 한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인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은 어느 곳에서 보내고 싶은가에 대해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매년 생일처럼 특별한 날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면 어떨까?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7번째. 직함에 대한 미련이 인생 2라운드를 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생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은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든가 이사, 국장 등의 직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기 때문이다. 평생 대리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불려오다 일을 그만두고 소속돼 있는 든든한 회사도 자신을 설명해주는 직함도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직함에 연연하는 이유는 곰곰이 살펴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직함이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직함이 없어지면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직함이 없어도 직함이 찍힌 명함이 없어도 또는 사회적으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함 말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사나 직함 없이도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사고방식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8번째. 노후 준비 급할 것 없다. 지금이라도 사부작 움직여라. 온 나라가 일자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게 맞는 새로운 일을 쉽게 발견하기는 만무하다.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대로 할 만한 일도 있을 테고 이 길이 아닌가 보내하고 돌아서야 할 때도 많다. 퇴직 이후가 돼서야 일을 찾겠다고 나서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십상이다. 경찰 초급 간부로 퇴직한 김 씨는 이듬해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하게 됐다. 월급은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주 40시간 근무에 5년 고용이 보장돼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평소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가 따둔 안전, 소방 분야 자격증이 합격에 한몫했다. 우리 사회에선 별 실효성도 없는 자격증을 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막상 뭔가를 하려면 자격증을 요구받으니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인생 1라운드에 가능한 일을 압축해보고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데는 적잖은 기간이 필요하다.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어느 정도 기본을 다져놓고 이어나가는 것이 한결 손쉽다. 시간을 갖고 사부작거리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노후 준비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퇴근 뒤와 주말, 휴가 등 활용할 시간이 많다. 이것이 노후 연착륙의 비결이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가장 오래 생존하는 지금 세대에게는 기존의 은퇴와 노후를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우겨우 시간을 죽이거나 여전히 생계에 시달리며 억지로 일하는 것 모두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노후를 살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모작 은퇴입니다. 이모작 은퇴는 노후 20년, 30년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목적을 새로 찾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하여 계속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기여하고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 최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은퇴의 개념도 없고 노후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평생 고민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어려우니까, 느리니까, 겁나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보다 처음이니까, 죽으면 못하니까, 못하면 한이 되니까,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모의 노후와 다릅니다. 인생은 더 길어지고 계속 가야 할 삶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성공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성공담을 만드세요.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 있게 살겠다는 의지가 생각보다 더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활력, 당당함, 풍요로움이 뒤따르는 노후로 인생을 재구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